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다가오는 개장을 대비해서 현지에서 증시 전략 한번 만나볼 텐데요.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좀 전에 저희가 이슈 체크를 하다 보니까 채팅창에 상무님 뷰가 맞았다. 내수주에 대해서 JP모건도 또 힘을 보탰다. 이렇게 채팅으로 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상무님께서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또 제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중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시장 예상보다 더 낮았다. 디플레 우려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증시는 어쨌든 소폭의 오름세 보여줬는데 이런 시장의 상황들 좀 어떻게 진단하셨나요? 우선 어제 본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 마감했고요. 그래서 시장 심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볼 때는 안전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네. 다만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당분간은 아마 현재 수준에서 조금은 소폭의 조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홍콩 쪽으로 보자면 상생 지수는 1%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항생 테크 지수는 1.3% 상승했고, 그리고 거래량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홍콩 쪽이 조금 더 지금 단계에서는 증시 움직임으로 훨씬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항생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융 쪽이나 부동산 업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한데, 여기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제 26,200포인트를 상회했는데요. 요번에 항생이 오르는 것 같은 경우에 공식적인 얘기로는 아마도 이제 금리 움직임에 민감한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업종이 주도했다라고 보는데, 이제 시장은 이제 미국 연준이 25 베이시스 포인트 컷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자가 줄어들면 이제 예대 마진이 좋아질 거고, 음. 또한 그 부동산 업종에서도 그 아무래도 이제 모기지 그 레이시 줄어드니까 이런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부동산 쪽이 좋아진 거는 다음에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시장 소문에 의하면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CPI나 PPI, 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게 어떻게 P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9% 하락했는데, 음. 다만 이건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해요. 왜냐하면 네. 더 많이 하락할 거로 예상했는데 전월 대비 하락폭이 축소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조금 더 0.4% 하락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0.2%보다 조금 더 부진한 결과를 보여줬죠. 이런 거 같은 것들을 보면 사실 경제 지표나 데이터들이 매달 매달 나오는데, 저번 주에 발표된 이제 수출입 데이터도 수입 수출이 모두 소폭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혼조된 경제 지표 아니면 아직까지 음. 강하게 나지 않는 정체 지표라고 이제 지표들이 나오면,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중국이 경제 성장 목표 5% 달성을 위해서 추가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아니면 그거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같이 한 같은 중국의 추가 어떻게 보면 부양책, 부동산 쪽이나 아니면 소비 관련돼서 어 대규모는 아니겠지만 계속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나올 것을 예상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어. 싶습니다. 네, 결국은 추가 부양책 기대감이 좀 더 힘에 실리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 얘기를 해주셨고 앞서 말씀 중에 부동산에 대한 언급도 함께 해주셨어요. 지금 부동산 섹터 그리고 보험도 요즘에 저희가 상승 섹터로 자주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투자자로서 접근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본토 부동산 섹터 접근이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음. 다만 홍콩 부동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제 부동산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거든요. 이제 3%에서 4% 정도 상승했는데, 항생 지수 상승한 거에 비하면 굉장히 아웃퍼포먼스를 했죠. 그래서 이번 상승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확인이긴 하지만 이제 컨트리가들이 27% 정도 급등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긍정적 심리도 확산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27% 급등한 이유는 원래 해당 종목이 그 거래 중지 때문에 그 선후강통, 그러니까 남향 방향으로 살 수 없는 종목에서 이제 거기서 빼져졌는데, 그거에서 재편입되는 뉴스 때문에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제 편입되더라도 본토 투자자들이 사야 되는 그런 뭐 아무래도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본토에서는 시장 소문에 따르면 이제 9월이나 10월쯤에 중국 정부가 부동산 관련해서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본토의 헤지 펀드들이 전략적으로 부동산 섹터에 대해서 매수 관심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음. 이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위험 선호 심리가 확대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그 중국 증시의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홍콩 부동산이 오르는 거는 왜 그러면 중국하고 관계가 있느냐? 그 중국의 부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국가 아니면 지역이 홍콩 부동산이에요. 음. 아무래도 중국에 있는 부동산이 저기 약해지다 보니까 네. 지금 홍콩 쪽으로도 그 매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가격이 떨어진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왜 그 중국 홍콩 부동산을 너무 좋아하냐면 문화도 당연히 같고 언어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교육의 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국제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쵸. 여기 국제학교들 중에 미국 국제학교도 있는데 이제 차이니스 음. 인터내셔널 스쿨이 굉장히 비싼 국제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홍콩 부동산이 아무런 어떻게 보면 근거 없이 오르는 거는 중국 본토 부동산에 대한 부양책 기대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위험 선호 심리가 확대돼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그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보험주가 또 상승했는데 보험주 네.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1.7%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지난 3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중국 본토 투자 비중을 확대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요. 음. 그 전반적인 이제 투자 규모를 보면 2025년 2분기 말 기준으로 보험사 전체 중국 투자 규모가 원화로 거의 916조 정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고 2025년 상반기에만 늘어난 게 원화로 120조 정도예요. 근데 이 시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래서 그런 보험주를 사야겠구나라기보다는 중장기 측 자금의 이제 본토 주식으로 유입되고 있으니까 본토 주식 측면에서 특히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아. 긍정적 뉴스를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중국 보험사 주식을 매수한다 이런 것들은 각 보험사들의 뭐 영업이익 전망이라든가 그리고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소비가 활성화되는 것들을 한번 고려하시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험주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고 부동산 섹터는 본토와 홍콩을 조금 구별해서 보자라는 부분 확실히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홍콩 부동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는 이유도 자세히 분석해 주셨는데 상무님 이건 그냥 짧게만 여쭤볼게요. 저희 방송에서 어제 저희 김서희 아나운서가 하이난섬 이 봉관 정책 시행 기대감 속에 또 부동산이 좀 달아오른다 이런 이야기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거든요. 하이난섬 네. 혹시 상무님 가보셨어요? 아니, 가보진 않았는데 그쪽이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하긴 하죠. 그래서 그쵸? 중국의 하와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래서 중국 본토 사람들한테는 휴양지로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지역으로 알고 음. 있습니다. 네, 하이난섬 정말 뭐 중국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지역 체크해봤고 자 이제 정말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시장 대응 전략도 짜야 하고요. 앞서 저희가 이슈에서 잠깐 팜마트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봤거든요. 라부부 인형에서 나아가서 IP 사업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하는데 팜마트 지금 투자자들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 점도 함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팜마트는 저는 약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5.1% 정도 굉장히 큰 폭이죠. 그래서 하락 추세에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고 제 생각에는 하락을 멈추고 이제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떻게 보면 촉매제가 나왔을 때 팜마트 같은 경우에 충분히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요번에 추세가 전반적인 제품 라인에서 가격 하락이 관측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대표 상품인 이제 라부부 같은 경우가 음, 정가보다 이하로 거래대가 되고 있다는 보도 때문에 사실 네. 라부부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판매 정책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떤 상품들은 정가가 뭐 3만 원인데 3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든 이런 식으로 해서 팜마트 주가가 굉장히 좋아졌었는데요. 정가 이하로 거래되고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시들어졌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또 이제 홍콩 쪽은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사는 제품을 어떻게 보면 자기 자녀들한테 물어볼 때 굉장히 좋은 척도긴 하죠. 저희 딸이 지금 17살인데 네. 라부부를 6개월 전에는 굉장히 선호했었어요. 어, 가방에 달고 다닐 정도로. 그리고 친구들이 이 어떻게 보면 그 특별한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블라인드 판매 정책이잖아요. 뭐 음, 10개, 15개를 사가지고 그중에 맞아요. 좋은 거를 뽑기를 하는 이런 식으로. 근데 어 저번 달부터 딸이 그걸 안 들고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들린 얘기가 뭐냐면 남들이 모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하고 싶다. 그래서 혹시 음. 이런 추세들도 어떻게 보면 그 종목들의 향후 판매나 이런 것들을 볼 때 한번은 고려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이긴 하거든요. 아까 뭐 방금 말씀하셨던 JP모건 얘기하셨는데 JP모건이 발행사가 되면서 제가 아침에 바로 이메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이제 그 컨버터블 본드 있죠.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이게 무이자, 그러니까 쿠폰, 제로 쿠폰 컨버터블 본드를 발행하거든요. 근데 그 규모가 US 달러로 3빌리언, 그러니까 거의 4조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알리바바 이걸 사용해서 지금 다른 뉴스 나온 것처럼 그 자사의 모바일 지도 앱인 A맵을 통해서 오프라인 매장 산업에 공식적으로 재진출한다고 어제 발표하는 것들처럼.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한번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환사채를 저희가 들어갈 수 있으면 너무 좋긴 한데, 왜냐하면 그 미국에 상장된 ADR 프라이스를 레퍼런스 프라이스로 잡아가지고 그것보다 27% 지금 저평가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게 그 주식으로 전환됐을 때 27%를 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긴 한데, 저희한테 이 상품이 저희까지 오기에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